러시아가 초고속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곧 열릴 러시아, 미국과의 3자 회담 외에 미국과 따로 만나서 안보 보장을 약속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약 481제곱킬로미터, 12월 한 달간 점령 면적인 244제곱킬로미터의 2배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체의 약 19.5%입니다. 방대한 천연 자원이 매장된 도네츠크 지역은 약 83%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에서 도네츠크 지역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은 4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다시 열립니다. По каким-то вопросам легче находить точк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Есть вопросы, где сложнее находить точк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Там еще сближение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нельзя, к сожалению.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3자 회담과 별개로 미국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Наша команда продовжує працювати з американською стороною. Працювати, щоб реальні рішення заради миру могли масштабуватис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가 완성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며 서명만 남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러시아가 요구하는 영토를 넘기라고 우크라이나를 종용하면서 3자 회담이 교착 상태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다시 시작된 트럼프의 관세 협박 속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나섭니다. 통상 채널에 이어 한미 외교수장까지 긴급 회동에 나서면서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예정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현지 시간 3일 오후에는 마코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도 주요 의제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은 관세 인상 논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지만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동맹 결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전방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뿐 아니라 미국 정부, 의회까지 전방위로 접촉하며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설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USCR 그리고 또 의회 등등 또 여러 또 중요한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중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도에 대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고 발표하는 등 협상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일주일여 만에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은 물론 외교 채널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주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찰이 인천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원장을 이번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성 입소자를 조사한 국내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에는 남성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화도 중증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원장 A씨가 조만간 경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주 출석할 것을 A씨에게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소환 이후 2달 만인데 A씨는 앞선 1차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차 조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사이 색동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의 심층 조사가 이뤄졌고 경찰에 관련 보고서도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중증 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이번 조사에선 입소자들의 피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여부를 다시 캐물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군은 그동안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조사 참여 당사자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입소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대학 연구기관은 이번 주 남성 16명에 대한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죠.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유럽 역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각국 왕실과 고위 정치인들이 앱스타인과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앱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간첩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 앤드루 전 왕자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뉴욕 저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누워있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추가로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된 사진입니다. 앤드루와 앱스타인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여러 건 공개됐습니다. 앱스타인이 앤드루에게 젊은 여성을 소개하는 사적인 자리를 주선하는가 하면 앤드루는 2009년 방미 기간 경호 인력이 머물 숙소를 앱스타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앤드루의 전처 세라 퍼거스는 2만 파운드, 약 3,990만 원의 밀린 임차료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퍼거스는 앱스타인을 브라더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고 딸 비어트리스, 유지니 공주와 함께 앱스타인과 만난 증거도 담겼습니다. And it highlights how deeply I think Epstein was embedded into elite networks even after his 2008 conviction. 지난해 주미대사를 지내던 중 앱스타인과의 친분으로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영국 산업장관은 이번 문건 공개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2003년 앱스타인으로부터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을 송금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사과하고 집권 노동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또 장관 재직 시절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전에 앱스타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긴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프랑스의 브리노 르메르 전 경제장관도 앱스타인을 소개받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노르웨이 메테 마리트 왕세자비는 문건에 무려 1000번 이상 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 1000여 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도 9000여 건 포함됐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앱스타인이 젊은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간첩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유럽 왕실과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보다 미끄럼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녹지 않은 눈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밤사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눈이 내렸지만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는 거죠? 네, 동쪽 지역은 눈의 양이 많았던 건 아니어서 건조특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동해안에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계속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7.4도,
대전 영하 7.2도, 광주는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5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 6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가운데 절기 입춘인 내일과 목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